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조합 설립을 목전에 뒀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재건축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는 커졌지만 추가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초기 재건축 활성책인 신속통합기획 수시 선정에 신청한 구역이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신청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3,683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 SK뷰가 청약 접수를 받고 구로구 개봉동 호반 서밋 개봉이 견본주택을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파트를 사볼까, 다세대 주택을 사볼까, 아니면 후보지 중에 좀 재개발이 잘 될 것 같은 후보지가 어디 있을까, 그곳에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 시대가 변하고 또 정책이 변화해도 부동산을 향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돈이 되는 부동산을 잘 골라내는 매의 눈과 그리고 잘 선택해서 또 결정까지 이르게 하는 여우의 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아직 인생 부동산을 만나지 못했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 전문가와 함께 그 인생 부동산을 찾는 여정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해보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들 거의 이제 다녀오셨죠? 뭐 일부는 아직 덜 갔지만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자, 더운 여름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났고 아직은 덥지만 이제 서서히 가을과 겨울 준비해야죠. 자, 부동산 투자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파트의 목숨만 걸면은 아파트는 사야 될 때가 있고 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지 말아야 될 시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많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월세 나오는 거, 오피스텔, 다세대,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좀 달리하면서 자산을 잘 운용하셔야 그래야 제대로 돈이 되는 것이지 아파트 하나 딱 샀다고 무조건 돈이 되고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 가지시고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만큼 그 시기별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혼자 그 계획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고민 적어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상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많은 고민들 하십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왜 필요하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칠 거냐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 기초의
산수부터 1 더하기 1은 2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준비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오면은 뭐 어느 한 곳에 찍어서 이 동네 살아 이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제 세미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직접 오셔서 문의도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세미나를 꼭 참여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궁금한 점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신도림역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8월 초에 매도 계약한 상태이고요. 네, 예, 10월 달에 잔금을 치르면 저는 이제 무주택자입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매도 후에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요즘 경제적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어느 쪽으로 투자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점이고요. 네, 또한 제가 부동산 투자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자녀가 지금 둘 있는데 네. 자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 자금을 한 2억 정도씩 두 구자 정도를 네.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매도하면 거주할 곳은 따로 좀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요즘에 구로 지역 쪽이 전셋값이 오른 걸 저도 몰랐는데 너무 올라가지고요. 네. 구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간신히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로 좀 거주를 하시면서 남은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를 좀 진행해 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또 두 자녀 명의로 두 자녀와 함께 재테크를 좀 계획해서 2억씩 따로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지 하나하나 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세미나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세미나 때 어떤 물건을 팔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호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님은 세미나를 반드시 오세요. 세미나를 반드시 오세요. 오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뵙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접수하시면 되니까 토요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우선 매도를 했잖아요. 네. 왜 매도하셨습니까? 매도 사연은 제가 여기서 너무 한 23년간 거주를 하였거든요. 네, 이사 계획은 2년 전부터 세워두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부동산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네, 계값에 팔지를 못하고 네, 이제서야 이제 8월 초에 겨우 매도한 상태입니다. 손해를 네. 많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거는 큰 틀에서의 예측은 그래도 좀 가능한데 정확한 시점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거는요. 근데 제가 제 방송을 제가 뭐 이 팩스만 방송한 게 아니라 여러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가 전달해 왔던 게 19년, 20년대부터 저는 부동산 아파트는 사지 말라주의였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올라가더라도 절대 시세 차익을 못 먹는다. 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만간 내려간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22년도에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걸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려가지만 다시 반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과거 자료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반등이
종전 최고가만큼 반등이 되는 게 아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종전 최고가 대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역은 5%에서 10% 정도 내려간 수준. 또 네. 그다음에 B나 C급 지역은 10에서 약 한 17% 수준, 대충 15% 내외 내려간 그 수준. 그 정도까지는 물건에 따라서 반등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다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 구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반등 구간에는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제 생각이 맞다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럼 그것이 내년 되면은 다시 하향세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팔았다. 개인적인 그렇나요? 어떤 그 23년간 살았고 그걸 이제 매도는 잘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전세를 갔다. 이것도 잘했다. 이것도 잘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나머지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투자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갭 투자 형태가 있고 갭 투자 형태는 이건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차익형 부동산이에요.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갭 투자로 꼭 분류할 수가 있겠고 그 네. 나머지는 수익형 투자가 있어요. 수익형 투자는 월세 나오는 투자예요. 그렇죠? 아, 네네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시청자분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갭 투자를 할 거냐? 그 이야기는 아파트를 살 거냐? 또는 뭐 재개발을 살 거냐? 또는 재건축을 살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뭐 아니면 상가나 사무실이나 이런 월세 나오는 형태로 살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심인 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아파트를 가지고 본다면 네. 아파트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었을 때는 이 수익형에 대한 투자가 이런 아파트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가 좋아요. 네. 물론 아파트와 같은 말로 재개발, 재건축이 같은 말이에요. 네. 전부 다 갭 투자 형태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면 재개발 프리미엄도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아파트가 조정기에 들어오면은 이때는 아파트 사면은 마이너스고 재개발도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예요. 더 떨어져요. 네. 프리미엄 자체가. 그러면 이 시기에 유효한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월세 나오는 거. 월세 나온 수익형 부동산은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월세 그대로니까. 그렇죠? 네네. 월세만큼은 예를 들어서 2억으로 한 달에 뭐 네. 8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은 수입이 계속 1년에 1,000만 원씩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수입이 생긴단 말이죠. 네. 큰 틀에서 흐름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분류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자녀에 대한 갭 투자도 또는 자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수익형 투자도 또 지금 시청자분님의 본인적인 투자도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목표는 아마도 자녀 두 사람도 서울 안에 집을 하나 만들고 우리 시청자님도 서울 안에 아파트를 하나 다시 갖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이게 이해를 해요. 무조건. 이게 이렇게 간다.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사도.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 대한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왜 못 하느냐?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말이 안 중국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은 굉장한 불안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는 인구가 적지만 이제 줄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다들 고령화되면서 조금씩 앞으로 줄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뭐 5년, 7년 뒤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바닥 찍을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일부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종전 가격 21년도 가격을 넘어서서 또는 지금 가격을 훨씬 넘어서서 다시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저는 장담을 못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건을 좀 지켜봐야 돼요. 종전에는 경제가 살아있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형태가 아니라 경제가 지금 바닥을 지금 초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고 인구가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얘기들은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할 텐데 어찌됐든 흐름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첫째는 이런 갭 투자 있잖아요. 네. 이 갭 투자는 모아주택이든 어떤 재개발이든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금액이 적으니까 네.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 무조건 초금매 아니면 사지를 말아야 돼요. 저에게서 어떤 그 물건을 좀 이렇게 좀 사줬으면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드리는데 지금 당장 빨리 사달라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한다. 그냥 저에게 맡기고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 내년에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 후년에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나는 물건만 볼 거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나는 무조건 살 거다. 그것이 내일이든 모레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온다는 건 완전히 급금매 아니면 나는 안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 하나와 네. 월세 형태로의 투자하는 방법. 이거는 월세 형태는 뭐냐면은 월세 수익률이 잘 나와야 되고 안정성이 있고 공실률이 그만큼 적어야 되겠죠. 네. 그 대신에 또 하나는 얘는 영원히 월세로만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갭 투자할 어떤 그 아파트나 이런 물건들이 제 생각대로 어느 정도 세월 지나서 바닥권역에 간다면 그때는 다시 재개발이든 뭐든 사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묶여내는 돈들이 그리로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한 물건을 사야 돼요. 환원이 될 수 있는 물건. 네. 그러니까 물건마다 보면서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뭐 4, 5년 얼마 뒤에는 충분히 환원이 되고 가능하겠구나 하는 전제 조건에 따른 물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요. 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아예 갭 투자 빼버리고 그래 4, 5년 동안은 월세만 받아서 더 갈 거야. 아예 잊어버리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라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눠놓고 저는 물건을 볼 거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나오면 나는 그걸 살 거다. 지금 비중은 무조건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무조건 들어가자.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들어가는다 하더라도 물건만 보면서 정말 사고 싶은 사도 될 만한 물건들 튀어나오면 그것만 사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돈을 들고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꼭 세미나 오셔서 더 깊은 거 제가 설명을 들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길을 좀 안내해 드렸으니까 또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지 어려움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물건을 두 개 갖고, 빌라 다세대를 두 개 갖고 있는데요. 네. 사당중학교 옆에 6월부터 저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 우성아파트 아랫지역에 네.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네. 두 지역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도해야 좋은지 그런 것 좀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사당동에 지금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당동은 하나고요. 네. 이제 노량진에도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당동에는 하나 사당중학교 근처에 지역주택조합을 말씀 주셨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좀 개발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올 6월부터 조합원 모집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량진동에 어디에 있는 다세대를 좀 살펴보면 저- 될까요? 우성아파트 아래 지역인데 아, 이제 고시원 많은 쪽에 이제 노량진 우성아파트 근처에 이 재개발이 예. 진행된다고 하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거고 두 개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사당동은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저 노량진은 노량진은 예, 전세를 주고 계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어떻게 좀 운용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주주택 있잖아요. 네, 이걸 거기 모집하고 있으면 그거 조합에 파세요, 그냥. 예, 조합에 팔고 나오세요, 그냥. 아, 그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네, 지역주택 조합은요, 네,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진행이 말이에요. 일반 재개발하고 달라서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진짜 그 지역 전체의 한 95% 정도까지의 이 사용권, 소유권을 보유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그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사업이에요. 사장님 사업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 이걸 내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나중에 아파트 되면은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진행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주택 조합이 나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얘가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응? 뭐 전체 동의율이 뭐 60% 올라갔네, 70% 그때부터 이제 끝까지가 도대체 몇 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지주택 진행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택이 성공한 데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해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건이 있다.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 그다음 두 번째는 노량진의 재개발이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다며요. 네,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더 걷기면 재개발 동의서는 분위기가 타요. 네, 분위기가 타지는 순간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이게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옆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있고요. 그러면 얘들은 충분한 가치를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통 저한테서 질문하는 요소들이 이게 모아주택으로 진행하는 건지 재개발 진행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 저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보면 여기 재개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고 보면 알고 보면 이제 재개발인데 모아주택이고 뭐 이게 다 틀려요. 예, 어찌됐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재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얘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해 가시죠? 네, 네. 그거 간단해요. 지금 살고 있는 건 무조건 매도. 예, 그거는 무조건 보유. 아, 그다음 매도한 거는 매도 후에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뭐 어떤 거주를 다시 형태로 가면서 투자. 네, 너무 쉽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지주택에 대한 기대치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쉬워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주하시는 다세대에 대해서만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좀 거주처를 또 물색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2638-3971번 계속해서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광진구에 있는 현대 프라임하고요. 네,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네. 네, 네.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하나 매수를. 구입을 할까, 매수를 아. 할까 싶어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주는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네, 아, 네. 그럼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네. 주신 게 광진구에 위치한 현대 프라임 아파트, 하나는 논현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네. 어디가 네. 좀 투자 가치가 높을지 투자해봐도 네, 괜찮을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집이 없으니까. 네? 지금 제가 무주택자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네. 이제 문의 드려본 거예요. 무주택자인데 지금 당장 살 거는 아닌데 그냥 문의를 했다? 네, 네,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당장 살 거 아니면 문의할 의미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 네. 선생님이 좋다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매수를 할까 그러면 싶어가지고. 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눠볼게요. 네, 자, 좋은 아파트 있죠? 네. 좋은 아파트는 어떤 것이 좋은 아파트인가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지하철에서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네, 또? 네.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지하철 가까운 네. 아파트 어디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네. 이 두 개를 본 이유는 또 뭘까요? 두 개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살게 되면 네. 얘가 이제 직장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님이 직장하고 가깝군요. 아니, 딸하고 같이, 예. 직장이 거주인들이 직장과 가깝다? 네, 네. 그렇군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직장이 압구정동에 있어요. 압구정동에 있군요. 네, 네. 압구정동이면은 네. 오히려 7호선이 가까운 거 아닌가요? 7호선? 3호선이 사모선이 가깝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3호선 같으면은 이 현대 프라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거기는 신동아가 더 가깝죠. 예, 그런데 신동. 직장 가까운 걸로 본다면 현대 프라임을 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현대 프라임은 왜 보셨어요?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예.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자꾸 여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네. 우스갯소리로 세미나에 오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있잖아요. 네. 아파트라는 것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안 보고 계세요. 이거 네. 보셔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방송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A라는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은 이 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이다. 사람은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살면서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적당한 선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항상. 네. 술을 한 잔 먹어도
이게 적당한 술이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선이 있다면은 늘 적당한 선만큼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보다 더 많이 먹거나 그보다 더 네. 적게 먹거나 밥도 네, 그래요. 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아주 정량 정시를 진짜 지켜내면서 먹는 인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네. 우리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가격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체력상으로 13억이 가장 적당해. 그러면 네. 그게 가장 적당하게 13억으로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과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이 아니라 20억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과식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다시 8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곧 사람들이 있는 이 심리 있죠. 심리. 우리 시청자분님도 마찬가지고 심리에 의해서 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과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고 그런 심리가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그러한 심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영숙이에요. 영숙이 뭔지 알죠? 친구예요, 친구. 네. 네. 친구에 의해서 내 심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다음에는 언니. 그 다음에 뭐 교회 집사님이나 뭐 불교의 뭐 신도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전문가가 맞아요. 아닌데 이분들에 의해서 내 심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님도 부동산 상담할 때 저처럼 세미나에 와서 저에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친구하고 대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게 좋지 네. 않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스스로가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라는 게 뭐냐면은 친구의 조건은 뭐냐면은 나와 똑같다예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해서 똑같이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이에요. 매스컴에서 신문에 어디가 부동산 올라간다, 어디가 올라갔다, 2주 올라갔다, 3주 올라갔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분위기 만드는 거야. 네. 그 어디 내려갔다, 어디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세 군데, 네 군데 막 몇 개월간 떨어졌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자거든, 기자. 네. 네. 그럼 이 기자가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지가 있느냐? 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억 하던 것이 17억 됐어. 근데 거래가 한 건이 일어났어. 한 건이. 그러면은 갑자기 A라는 아파트는 최근에 3개월 사이에 15%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 이야 엄청 올랐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거래를 봤더니 한 건이야. 과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 의해서 심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는 올라갈 때는 과다하게 올라가고요. 심리가 네. 버블이 낀다 그러죠. 네, 네. 내려올 때는 과다하게 내려와요. 항상. 네. 네.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어떤 친구분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세미나 오셔라, 세미나 오셔라. 세미나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서 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와서 듣고 네. 묻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를 좀 알고 가라는 얘기죠. 네. 그냥 피상적인 거 아니라 세계 경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한국 경제도 이해해야 되고 한국 정치도 이해해야 되고 한국 경제 정책도 이해해야 되고 부동산도 이해해야 되고
기본적인 부동산 흐름도 이해해야 되고 수익형도 이해해야 되고 사회, 경제, 문화도 이해를 해야 부동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하게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의해서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어쨌든 여기 있는 현대 프라임하고 네. 신사역 쪽에 있는 그 네. 저 이름 뭐였죠? 저 잠깐. 신동아. 아니 신동아. 신동아하고 제가 바로 논현역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네. 이 신동아는 신사역으로 가다가 오른쪽 언덕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네. 요 정말 눈 올 때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눈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고 지도상의 평면을 놔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위치지만 그러나 가격이 강남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들어가요. 네. 이게 신동아가. 네. 그다음에 여기 현대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현대 프라임이 앞에 굉장히 큰 세대예요. 네. 이게. 네. 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그렇게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신동아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얘는 재건축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은 안 됐지만 네. 네. 앞으로 10년 정도 뭐 또는 5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 연한까지 가거든요. 네. 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사업성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아, 두 군데 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을 그네들 사서 서로 사서 올리겠지. 그렇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물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거의 안 나와요. 네.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가격이 지금 20억 중반, 20억 후반 막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추가 분담금하고 뭐하고 딱 계산해버리고 계산하면은 이게 입주 후에 30평 기준으로 40억은 가야 몇 억 좀 남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 돈 묶인 거 계산하고 나면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산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 네. 전혀. 그 돈 가지고 월세 나오는 거 사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이게 재건축이 무슨 얘기냐.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좋은 단지대로 나쁜 단지는 나쁜 단지대로 다 제가 보는 눈에는 투자 이익을 못 낼 만큼 버블이 지금 다 끼었다는 거예요. 네. 현재 상태가.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프라임이 됐든 신동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아주 특수한 아파트를 만들어내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지켜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근데 나는 가격하고 관계없이 팔았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이라 나는 집 하나 사야 돼. 어차피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는 상관이 없어. 네. 그런 분들은 사면 돼요. 네. 그런 분들. 근데 투자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는 어지간하면은 둘 다 또 나머지도 현대진마가 좀 최소한 1, 2년 이상은 더 지켜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 나머지 사항은 꼭 세미나 오셔서 이용하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두 아파트 매수 모두 다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무료 세미나 통해서 얻어가실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한동안은 제가 재개발 모아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알고 좀 하자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물론 재개발마가 모아 주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투자에 대한 관념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제목은 재개발 모아주택 투자 알고 하자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이 제가 늘 이게 매주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 보면 모기지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냐? 연 지금 7%예요. 7%. 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그런데 21년 만에 최고래요.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월세를 들어가고 있는 미국은 전부 월세잖아요. 월세 수익률이 7%보다 더 많이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7%를 이자 내고도 더 올라가야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5.5잖아요. 이게 5.75나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인상한다면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8% 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7% 지금 현재도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데 부동산 시장이 이거는 다들 대출 받아서 했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뭐 초토화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금씩 충격이 오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연 이자율이 5%, 4%, 3%씩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떨어질 확률은 지금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이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중국은요. 부동산 디폴트 위기를 일파만파다. 흥단이 무슨 큰처리 가든이니 국유 부동산 기업 절반이 적자랍니다. 인민은행 긴급대출 연장을 하고요.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경제 제재는 계속 들어가고요. 디플레이션,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국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경제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진핑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한국에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관광객이 이제 보내잖아요. 이 소비를 패턴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가 20에서 30년 동안 중국 경제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 경제가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려면 그 사건이 조금만 할 때는 몰라도 너무 커지면은 죽을 사람 죽어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해결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미국도 위험합니다. 미국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제가 잘 돌아가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러시아 기준금리 3.5% 인상해도 루블라 가치가 폭락했다. 왜? 달러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달러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자유우방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세력이 지금 다시 화해를 해서 40년 이상을 왔는데 이게 다시 갈라서고 있죠. 옛날에 구소련처럼. 이 체제 자체가 지금 변화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위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위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은요. 환율이 1342원까지 올라갔어요. 위험자산 원화 가치 급락을 했다는. 이게 뭐예요? 중국 경제가 위험하고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쩌면은 원래 말의 안쪽으로 한국도 한 번쯤은 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에 대출 받아가서 부동산 사는 사람, 영끌들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다. 40대, 50대도 대출 얼마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우리는 겪어야 될 거다. 근데 제발 빨리 금리가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물가가 안 떨어지면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부동산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금리는 죽어도 안 떨어져요. 금리가 안 떨어지면은 내가 대출 받았는 이자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경기는 좋다는데 장단기 금리가 13개월째 역전돼. 여태껏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국 부동산력이 일본은 장기 침체 초기와 일본의 장기 20년 전에 장기 침체를 들어갔는 그때 상황하고 상당 부분 흡사해 가고 있다.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한국에 있는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불황 초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신문이나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국토연구원 핵심 기관 아닙니까? 국토부 산하. 주택시장이 한국의 주택시장이 불황기 가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제 초입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상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는 눈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더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내년에는 반드시 정확한 뭐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이거 꺾여요. 빠르면 진짜 올해 말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 꺾이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더 크게 터진단 말이죠. 특례보금자리는 연장을 하자. 안 그러면은 이거 왕창 무너진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받쳐가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이라는 타이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안 올랐다가 아니라 이 타이틀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투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문제죠. 심리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가도 어느 한순간에 폭락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자꾸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고 절대 안전한 투자만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도 있다. 하코는 늘 제가 파는 물건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팔았는 물건 여러 가지 참고하시라고. 다세대 주택 투룸인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거 재개발 지역도 아니에요. 근데 매매가가 3억 3천이야. 전세가 2억 8,500, 4,500만 원 투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나 기타 등등으로 보면 이 매매가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이 물건 자체만으로도 월세로 운영하던 월세로 운영해도 12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좋죠. 월세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요. 충분히 투자 금액을 회수하면서 이익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액 투자죠. 초역세권. 전세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죠. 자녀에게 정여 가능하죠. 장기 투자 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 워낙 지금 저렴하게 건매로 나오니까요. 월세로 운영 시는 수익형으로 노후에 아주 좋죠. 이러한 물건들도 무시하거나 쳐다 안 보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물건 좋은 물건들이다. 이런 물건들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아니면 좀 있으면 월세로 접근해서 내가 노후를 만들어 가면은 얼마나 내 노후 생활이 안전합니까? 충분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게 물건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번 주 무료 세미나 2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바로 내일 화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 이렇게 2번 진행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